여러분 안녕하세요. 농가올령가 두 번째인데요. 4월령하고 8월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나온다면은 4월하고 8월령이 나올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농가올령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작품이고요. 장편 풍속 가사로서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강과 같은 작품이에요.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8월령은 왜 중요한가? 수능과 굉장히 가까운 계절이고요. 수학의 계절, 가을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8월령을 짧게라도 한번 정리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농가올령가는 그 장면별로 이게 어떤 장면인가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냐, 이거는 경치 풍경이냐, 그리고 이건 농사일을 권장하는 대목이냐, 아니면은 세시 풍속을 드러내는 대목이냐, 이 네 개 장면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세시 풍속이나 농사일을 다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농부가 아니잖아요. 정약유 선생도 농부가 아니에요. 관찰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화면을 빨리 보세요. 자, 농가올령가 8월령입니다. 지난번에 4월령 소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정월령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1월, 4월, 이제 8월 들어갑니다. 8월이 중요하니까 빨리 한번 보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절기냐, 이 부분이 24절기 중에 어떤 절기냐, 경치 묘사, 그 풍경, 그 다음에 농사일이냐, 풍속이냐, 이걸 구별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자, 특징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서사가 들어가 있고 12월까지 13년으로 돼 있는데 34, 34, 사음부로 돼 있다. 그러니까 정형적인 율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시상 전개 구조는 절기냐 감상이냐, 이 묘사인데 경치 묘사예요. 바깥 경치, 그러니까 색깔 나오고 누렇게 익었다, 이런 풍경. 풍경은 묘사입니다. 그럼 농사일은 이럴 때는 이런 농사를 빨리빨리 해라, 곤농이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쉬지 말고 해라. 그리고 이때는 추석이다, 뭐 설날이다, 윷놀이다, 이런 풍속이 나와 있는 대목이 있거든. 요 대목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창작동기는 곤농, 교화, 교훈적이고 목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서정성이 없다. 이게 문학의 종류는 크게 말해서 서정성이냐 목적성이냐를 확실하게 구별해야 돼요. 이게 서정성은 외로움이나 쓸쓸함이나 뭐 사랑이나 우울함이나 불안이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정 중심이고요. 농가올령가는 감정이 아니에요. 정약유 선생이 정약용의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농부들을 향해서 게을리하지 마, 제때제때 해야 돼, 부지런히 해야만이 근심이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령체가 중에 동동이라는 고려 소교가 있는데 님에 대한 사랑과 외로움, 고독, 이런 서정성이 없다. 이걸 확실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농촌은 탈속의 공간이 아니에요. 유유자적이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노동과 생활의 현장이다. 이걸 정리됐죠. 자, 8월령 들어가겠습니다. 자, 8월이라 중추된, 이게 내가 딱딱 끊어놨잖아요. 계속 이렇게 다 끊을 수 있어요. 8월 나오죠? 중추, 백로 추분, 절기. 요거는 그냥 24절기 중에 음력으로 8월은 백로 추분이라는 절기가 있다라고 서술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절기 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연들이 이렇게 절기 소개로 딱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치가 나와. 북두칠성의 별자리가 이제 자루 모양이잖아요. 국자 모양인데
그 별자리가 돌아서 서쪽 하늘을 가리키니 이게 경치예요. 선선한 조석기운 가을의 뜻이 뚜렷하다. 이제 가을의 모습이 뚜렷하다. 이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거든. 귀뚜라미 맑은 소리 벽 사이에서 들리고 청각적 이미지죠. 아침에 안개, 밤이면 이슬. 예, 자연현상입니다. 백곡, 곡식이 익어가고 성실. 만물을 재촉하니 들구경 돌아보니 힘들게 해놓은 일들이 공생, 이게 이루어진다. 성취한다. 가을의 추수가 이루어지잖아요. 들판에 누렇게 곡식이 있고 이제 수확해서 나다를 털어서 우리가 쌀로 먹죠. 백곡이 이삭펴고 여물들어 고개 숙여 이제 익어가는 모습. 서풍에 익어가는 빛 이렇게 색깔 나오면은 경치 묘사다. 그러니까 내면의 서정성이 아니라 바깥 풍경입니다. 황운이 일어난다. 누런 구름은 누런 곡식이에요. 누런 곡식. 백설 같은 목화송이 비유법 나오죠. 산호 같은 고추 달에 빨갛다. 고추가 이제 익어간다. 처마에 늘었으니 가을 햇빛이 명랑하다. 요런 게 이제 경치 묘사예요. 경치 묘사. 예, 그러니까 경치를 감상하듯이 묘사하고 있다. 바깥 풍경. 바깥 풍경입니다. 이게 농사일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 이런 대목이. 그러니까 농가 원령가가 전부 다 뭐 농사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거나 세시 풍속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상 전개 이 구조가 머리에 딱 잡혀야 됩니다. 여기서는 무슨 사상이라든가 깊은 뜻이 없어요. 예, 그냥 기록성이 강합니다. 생활 풍속을, 예, 농사일을, 절기를 해야 될 농사 내용을 쫙 열거한 것이거든요. 절기. 경치 묘사죠. 예, 감상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농사일을 권장하는 거예요. 이제 확 달라지죠. 내용이. 안팎 마당 닦아놓고 발채 망고 장만 하소. 이렇게 청유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유 권유. 여기서부터 이제 해야 될 농사 내용을 이때 열심히 농사 지어라 권하고 농사일을 권유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게을리 하지 말고 농사 지어라. 발채 망구 같은 것은 이제 발채는 소 등에다가 이렇게 바구니처럼 물건을 넣도록 만든 농기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여기 망구도 이제 옹구인데 망태기 그 짐을 넣는 그 농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푸라기로 엮은 바구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농기구를 장만해라. 이제 가을철에 수확이 많으니까. 그죠? 목화 따는 다래끼에 수수, 이삭, 콩가지 이런 것들이 수확을 많이 했고 열거했죠? 나무꾼 돌아올 때 머루산에 머루 다래와 같은 산 과일들이 많아. 뒷동산 밤과 대추는 아이들 세상이라. 그러니까 먹거리가 많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쫙 가르쳐 줍니다. 알밤도 말려서 철되게 쓰게 해라. 말려서, 예, 조상 때 제사 지낼 때 올려놓고 미리 준비해라. 명주를 끊어내서, 이게 비단입니다. 옷감을 끊어내서 추양은 가을 햇볕에 마전, 표백을 해라. 예, 이렇게 쫙 말려서 물을 들이는 거예요. 옷감에다 물을 들이는 것이거든. 마전은 표백. 물을 들인다. 쪽잇 이런 것은 다 풀 이름인데 이것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남빛입니다. 그러니까 푸른색인데 조금 진해. 예, 이게 쪽빛이죠. 쪽이라는 이게 풀입니다. 풀. 예, 그리고 잇도 풀이에요. 예, 꽃에 가까운 풀인데 요거 이제 붉은 색깔이거든. 그러니까 옷감에다가 물감을 들이는 거예요. 쪽빛, 잇, 붉은 색깔을 천연 연색을 하니 청홍이 백색색이라. 예, 이건 경치 묘사가 아닙니다. 이건 농사일이에요. 농촌에서 해야 될 일. 옷감에 물을 들이는 거 농사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니 수인은 이제 돌아가실 때 아주 깨끗한 옷을 쫙 이제 입혀드려야 되잖아요. 그 시체에다가 마지막 하는 옷입니다. 그때 쓸 것을 염두에 두고 유의하고 그 나머지는 잘라서 마르제는 재단 잘라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옷감으로 써라.
요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농부들은 뭐 다 알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게끔 8월 달에. 음력 8월이니까 양력 9월이죠. 요런 곳은 이제 경치 묘사가 아니잖아요. 농사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뭐 하소, 뭐뭐 하세. 이렇게 청유, 권유하고 있다. 집 위에 굳은 박은 이제 박이 익어갔어. 그 박은 그릇으로 쓸 수가 있어. 기명. 필요한. 대살이는 비를 매서 이제 풀을 딱딱한 풀인데 그걸 이제 빗자루로 만들어 가지고 마당질은 타작이에요. 이게 수확을 했잖아. 예, 그러면 이제 낫 알들을 이제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 빗자루로 낫 알들을 털어내는 걸 타작이라고 하는데 마당질이라고도 해요. 그때 쓰자. 참깨, 들깨 거둔 후에 중오려 올벼를 타작하고 거두고 담배라든가 녹두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줄 한 줄, 한 말, 두 말. 담배 한 줄, 녹두 한 말을 돈이 없으니까 팔아서 작전, 돈을 만들어라. 예, 작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농촌에서 생계를 위해서 농사일을 부지런히 하라고 음력 8월 달에 권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 지어라. 이게 농사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경치 묘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구경도 하려니와 흥정해라. 나가서 이제 뭐 녹두나 담배 같은 거 재배해서 팔 때는 너무 싼 값에 팔지 마라. 흥정해라. 헐값에 팔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알려주죠. 북어쾌, 북어라든가 젖조기, 젖으로 잠긴 조기인데 그걸로 추석 명절을 세워보세. 요거는 이제 세시 풍속이에요. 요거는 농사일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세시 풍속이거든. 추석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윷놀이라든가 뭐 더위 팔기 이런 건 풍속이에요. 농사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세시 풍속이라고 할 수 있거든. 신도주는 새로 나온 쌀로 만든 술이야. 오려 이제 올벼 빨리 수확한 별인데 송편, 박나물, 토랑고 이거 먹거리잖아요. 이건 풍속입니다. 선산에 바치고 조상한테 먼저 바치고 이웃집과 나눠 먹세요. 공동체. 이건 풍속이다. 풍속. 네. 그리고 며느리 휴가 받아서 말미는 휴가 받아서 친정에 본집에 근치는 친정에 갈 때 그때는 게를 잡아 삶아 건져 떡거리하고 술병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게는 굉장히 귀중한 보양 음식으로 아주 전통 음식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음식 같은 것은 풍속입니다. 며느리가 이제 친정 갈 때 게를 잡아서 탁 그 마른 고기로 갖다가 친정에 갖다 주라고. 네, 이런 풍속. 초록장어, 반물치마, 장속하고 다시 보니 이제 며느리가 딱 이제 외출하는 복장이에요. 외출 복장입니다. 예, 초록색, 예, 길게 치마 길게 입은 초록 빛깔의 그 외출복이요. 장식을 한 옷인데 외출복입니다. 반물은 아까 나왔잖아. 그 쪽 남빛입니다. 짙은 남색이거든. 이거 색채입니다. 초록 반물 이런 색깔의 치마 입고 단장을 하고 다시 보니 여름 동안 지친 얼굴이 소복이 되느냐. 이제 지친 얼굴이 기운이 조금 차렸느냐. 예, 가을철에 이제 너무 여름철에 고생 많이 했다. 기운 차렸느냐. 원기 회복이 됐느냐. 중추야 밝은 달에 지기 펴고 놀고 오소. 이게 좀 며느리를 좀 생각해주는 말이죠. 며느라 너무 고생했으니 좀 친정 가서 기운도 펴고 좀 놀고 와.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생활 풍속이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거만 알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여기서 끝날 법직 한데 다른 년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8월령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어떤 모의고사나 어떤 데에서도 없는 언급이 안 된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진짜 파이널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원문을 꼼꼼히 읽고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생활 풍속이거든. 근데 이 마지막은 또 이유가 있어요. 금년 할 일 못다 하니 명년 개교 세워라. 개교는 계획이거든. 내년입니다. 명년이. 그러니까 올해 할 일 못다 하니 내년에 계획을 또 세워라. 이제 다시 농사일을 계획하라고 권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끊어져야 돼요. 원문에는 안 끊어졌는데 내가 끊어놨어. 잘했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고전 시가 전공자가 들어가면요, 이게 나옵니다. 진짜. 밀대 베어 더운 가리 모맥을 추경하세. 그럼 여기서도 이제 곤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밀대는 풀인데 풀을 베어서 더운 가리는 소나기가 올 때 그 물로 논을 가는 거예요. 이제 흙을 탁 파는 거예요. 예, 더운 가리 모맥. 예, 모맥은 그 밀과 보리거든요. 맥주할 때 보리 맥자예요. 밀과 보리인데 이걸로 추경 밭갈이 하세. 예, 그걸로 이제 가을철에 하세. 꿋꿋이 못 익어도 급한 대로 걷고 갈소. 그러니까 농사일이 완벽하게는 안 돼도 그때 거둬야 될 것은 걷고 밭갈이 할 때는 그때그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사는 제때 해야 된다. 오케이? 제때에 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공만 그러하냐, 사람의 일만 그러하냐, 천시도 그러하니 이 자연 우주도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그때가 되면은 사시사철이 돌아오고 운행이 일으키게 되는데 인간의 일도 제때 해야 되고 저 자연현상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일치시켜서 행동해야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 사이 일치입니다. 대응. 중요합니다. 반각도 쉴 데 없이 마치며 시작한다. 잠깐도 쉴 새 없이 마치는가 싶는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격려를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막 다그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건 교훈적이고 설득적이다. 이게 8월령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40일, 50일 남은 이때는요, 정말 공부하기 좋은 때입니다.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고요. 그리고 우리 뇌와 마음 상태를 훈련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 길을 들이면은 시험장에 그대로 가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수능 한 달만 지나도요, 여러분들 수능 시험지를 지금과 같은 컨디션으로 풀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길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이 들면은요, 이 순발력과 이런 것이 그 상태가 쫙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능 전 한 40일, 50일 정도 되는 때에 공부하기 가장 좋은 때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시고 제가 소개하는 작품들을 정말 주의 집중해서 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담대하게, 아셨죠? 그리고 당당하게, 예, 그리고 담담하게, 이 세 가지 디귿자로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외우세요. 어차피 올 것은 옵니다. 예, 그리고 그 끝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봐야 정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끝까지 갈 때까지 가봐야 나 자신을 알 수가 있고 그때 진짜 새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을 정말 완전히 불태우듯이 자기 완전 연소를 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미련이 남기 때문에. 미련 없이 아낌없이 완전 연소를 한다는 기분으로 끝을 본다는 마음으로 해야만이 후회 없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